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의 정승현입니다. 우선 제 연구 결과를 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불익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바쁘신 가운데서도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 연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암을 포함한 사실 이제 여러 질환에서의 유전체와 그 전사체 분석을 통해서 질병의 분자 기전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단일세포 전사체와 공간 전사체 분석을 통해서 심근경색에서의 그 대식세포 이질성을 규명하고 또 저희가 검출한 그런 다양한 대식세포 하위군 중에서도 이 트램2라고 하는 유전자 발현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대식세포 하위군의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이고요. 그 중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은 뭐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가장 대표적인 심장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심혈관 제관류술이라는 이제 술기가 개발이 됨에 따라서 급성 심근경색 자체로 인한 사망 사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색 후에 심근의 과도한 제형성에 따른 그런 이제 심부전 환자는 보시는 것처럼 반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심근경색 후에 발생되는 심부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좀 어려운 그런 난치성 심혈관 질환입니다. 이 심근경색은 경색 직후에 염증 반응기하고 이후에 조직 재생과 상처 치유가 이루어지는 회복기로 비교적 명확하게 나눠진 질환인데요. 이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심근경색 후 심부전으로 이행되는데 중요한 그런 체크 포인트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괴사된 이 심장 조직,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이 심장 조직으로 유입되게 되는데, 이때 이 경색된 부위만 잘 리모델링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너무 과도하거나 지속적인 염증 반응, 면역 반응이 유도돼 버리면은 경색 부위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 비경색 부위까지 심실 재형성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심부전으로 이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이 염증기하고 이제 회복기로 좀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염증기와 회복기는 각 단계를 점유하고 있는 단핵구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염증기에는 주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M1이라고 하는 대식세포, 그리고 회복기에는 치유성 기능을 가지는 M2라고 하는 대식세포가 우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식세포 이제 초기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 염증성 단핵구하고 회복성 단핵구라는 게 이제 서로 이제 독립된 것이고 이 각각의 단핵구들이 이 순차적으로 병변에 유입이 돼서 각각 M1 또는 M2 매크로페이지로 분화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 연구들에서 이 염증성 단핵구와 회복성 단핵구가 이 순차적으로 병변에 유입되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도 이 염증성 단핵구가 일단 병변에 유입이 된 이후에 이 염증성 단핵구 자체가 M1 또는 M2 매크로페이지로 이제 직접 분화가 가능하다. M1뿐만이 아니라 M2로도 분화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염증성 단핵구를 우리가 이제 억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염증 반응이 일단 억제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염증 반응만 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회복 반응도 함께 억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시사하는 결과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 이 심근경색 치료제들이 너무 과도한 염증 반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염증성 단핵구를 억제하는 전략을 사용을 해서 심근경색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 전임상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임상에서 대부분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뭐 M1, M2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저도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지만, 이 M1, M2라고 하는 대식세포는 실제로는 시험관 내에서 우리가 분화를 통해서 가장 양말단, 극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대식세포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생체 내에서는 이런 시험관 내 이분법적인 M1 매크로페이지, M2 매크로페이지로 구분되기보다는 훨씬 더 이질적인 스펙트럼의 세포 집단임이 이제 잘 알려져 있고 이제 사람들이 다들 연구자들이 훨씬 더 이질적일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질적일 텐데 얼마나 이질적인지, 이질적이어서 그 대식세포 안에 얼마나 다양한 특징의 서브셋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기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팩스 같은 기술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기술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해되지 못한 이제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근경색의 결국은 염증기하고 회복기의 그런 조절 메커니즘을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하는 게 결국은 새로운 심근경색의 치료의 타겟을 발굴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이를 위해서는 심장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들의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존재하니까요. 이 존재하는 면역세포들의 종류와 역할, 그리고 그 밑에 하위군들이 얼마나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좀 선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사용해왔던 그 조금 제한된 그 숫자의 그런 셀 서피스 마커에 의존하는 팩스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뭐 조직 전체에 그를 갈아가지고 이제 그 뭐 유전자 발현을 분석하는 그런 이제 벌크 RNA-seq 같은 방식으로는 이런 이질적인 면역세포군 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단일세포 시퀀싱 같은 경우는 조직 전체가 아닌 세포, 각 세포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체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을 얻어낼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각 세포의 홀 트랜스크립톰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더 치우침이 없는 그런 셀 서브파퓰레이션의 규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이런 단일세포 시퀀싱 기술을 이용해서 심근경색 마우스 모델에서의 면역세포 이질성을 규명해 보고자 했고, 그 연구 설계는 여기 이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대조군으로는 저희가 심근경색을 유도하지 않은 이제 정상 상태의 마우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군으로는 이 마우스에다가 심근경색을 유도하고 경색이 된 이후에 각 1일차 3일차, 5일차, 7일차에 마우스 심장 세포를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정상 상태에서부터 경색 초기, 이 염증기, 그리고 이후에 회복기까지 전체적인 면역 세포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뭐 이건 이제 뭐 모식도기 때문에 실제로 각 군당 저희가 한 마리의 그런 마우스를 사용한 건 아니고요. 특히나 이 정상 상태의 심장에는 면역 세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이제 여러 마리의 마우스 그 심장 조직을 좀 풀링을 해서 그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마우스 심장 조직을 얻어낸 이후에는 싱글 셀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 조직에서 싱글 셀로 셀 디소시에이션 하는 과정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이후에 저희가 이 심장 조직 전체가 궁금한 게 아니고 이 심장에 유입되어 있는 면역세포만이 저희의 주요 관심사였기 때문에 싱글셀로 디소시에이션 한 이후에 백스 소팅을 통해서 CD45 파지티브인 면역세포만을 골라냈습니다. 골라내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각 분당 10,000개씩의 면역세포를 단일세포 분석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 웨비나를 듣는 연구자분들 중에 아마 학생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이 단일세포 시퀀싱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연구팀 같은 경우는 이 단일세포 전사체 데이터 생산을 할 때 이 10X 지노믹스라는 회사의 그 상용화된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에서는 우리가 방금 이제 보여드린 그렇게 준비된 디소시에이션 된 셀들을 이 기계에 넣어주게 되면은 요런 카세트에 셀을 로딩을 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시약이랑.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 칩 안에서 세포들이 하나하나 이제 흘러가면서 하나의 세포와
하나의 여기 색깔로 표시된 몰레큘러 바코드가 포함된 젤비드, 그리고 셀 라이시스 엔자임들이 이 나노리터 스케일의 5일방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5일방울 안에 하나의 세포와 하나의 젤비드가 이제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젤비드인 이멀전의 약자를 따서 뭐 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플랫폼에서는 요 카세트 안에, 요 카트리지 안에 총 8개의 샘플을 로딩을 할 수가 있고, 각 웰당 저희가 최대 10,000개씩의 셀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이 기계를 한 번 오퍼레이션을 한다 그러면 최대 8만 개까지의 싱글 셀 데이터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잼들은 지금 오일방울로 다 셀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다 한 대 뒤섞어 가지고 뭐 이제 그 앰플리피케이션도 하고 시퀀싱 NGS를 위한 그런 어댑터 라이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싱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그 셀은 그 싱글 셀로 일단 캡처링은 했는데 실제 NGS 라이브러리 만드는 것은 여러 셀들을 다시 뒤섞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개개 셀별로 분석할 땐 다시 분리를 해내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젤 비드 안에 몰레큘러 바코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고유한 그 이름표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에 그 특이적인 서로 다른 이름표를 이제 다 부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표 시퀀스 서열을 가지고 나중에 데이터가 만들어진 이후에 분석적으로 이 전사체가 어느 셀에서 기원을 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제 QC를 하고 또 이제 좀 적절하지 않은 로우 퀄리티의 데이터들, 셀들을 이제 필터링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총 이제 33,977개 면역 세포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이 각 셀들의 유전체 발현이 비슷한 셀끼리 이제 묶어주는 그런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분석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 묶인 하나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어떤 유전자들을 특이적으로 발현하고 있는지 이 마커 유전자 발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뭐 매크로페이지, 뉴트로필, 뭐 모노사이트, 덴드라이틱 셀 등을 포함해서 총 12개의 그런 면역 세포군을 검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클러스터링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알고리즘이 해주는 거는 각 셀들에 대해서 유전자 발현 패턴이 비슷한 셀들을 묶어주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그런 역할까지만 하기 때문에 그럼 이 묶인 클러스터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셀 타입인지는 결국은 연구자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될 영역이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뭐 사실은 많이 지식이 축적이 돼 있죠. B셀의 특이적인 마커 유전자는 뭔지, T셀의 특이적인 마커 유전자는 뭔지에 대한 사전 지식들이 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이 각각의 클러스터의 그 셀 타입을 규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점별 저희가 면역세포의 구성을 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정상 상태의 마우스 심장에는 이 대식세포가 전체 심장 면역세포의 약 60% 정도로 가장 많이 존재했고요. 그 다음으로 B셀, NK셀, T셀, 그리고 모노사이트, 뉴트로필의 순서로 존재를 했습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 대식세포, 이 매크로페이지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을 유도한 직후에, 경색 후 1일차가 되겠죠. 경색 후 1일차에 그 수가 약 25% 정도로 급격하게 줄고,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경색 후 이제 7일차에는 전체 심장 면역세포의 약 84% 정도로 이제 정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뉴트로필 같은 경우에는 경색 후 1일차에 그 숫자가 확 늘어났다가 이후 빠르게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나타냈습니다. 즉 저희가 이런 단일 세포 분석을 통해서 심근경색 후 염증기와 회복기 동안에 이 면역 세포들이 양적으로 변해가는 패턴이 이게 뭐 세포군에 따라서 이렇게 세포군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뭐 증가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 세포군에 따라서 뭐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단일세포 시퀀싱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단일세포 시퀀싱의 그런 단점을 하나 꼽아보자면은, 우리가 샘플을 준비하는 과정, 아까 이제 조직에서
단일 세포로 셀 디소시에이션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 동안에 각 세포들이 원래 위치하고 있던 공간에 대한 정보가 모두 소실돼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이 매크로페이지하고 뉴트로필이 이 경색된 심장에 시점별로 다르게 유입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러한 세포군들의 유입이 뭐 심장 전체에 뭐 랜덤하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경색된 부위에만 좀 더 특이적으로 유입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까지는 이런 싱글셀 데이터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단점을 이제 공간 전사체 분석을 통해서 좀 극복을 해보고자 했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공간 전사체 분석을 좀 이제 해보게 되면은 경색 후 시점별로 유입되는 면역 세포들이 얼마만큼 늘었나 줄었나 뿐만이 아니라 심장의 어느 부위에 특이적으로 리크루트 되고 있는지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10X 지노믹스라는 회사의 이 비지움이라고 하는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톤 플랫폼을 사용했었는데요. 이 플랫폼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조직 염색하실 때 쓰는 일반 슬라이드랑 똑같은 크기입니다. 그 슬라이드에 4개의 티슈 캡처 에어리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 티슈 캡처 에어리어에는 직경 약 55 마이크로미터를 갖는 5천여 개의 이 바코드 스팟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름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비지움 같은 경우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스팟이 이 55 마이크로미터의 직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우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포의 크기가 55 마이크로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하나의 스팟 안에 하나의 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셀, 많게는 10개 이상의 세포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톰 플랫폼은 저희가 사용한 건 싱글셀 레졸루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가 이 비지움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경색 후 1일차, 3일차, 5일차, 7일차 심장 조직에 대해서 공간 전사체를 데이터를 추가로 생산하고 단일 세포 시퀀싱 데이터와 통합 분석을 해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선 공간 전사체 분석 결과는 저희가 단일 세포 시퀀싱에서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서 그 설명드렸던 단일세포 분석에서 이 뉴트로필이 경색 후 1일차에 급격히 증가했다 이후 빠르게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 뉴트로필에 해당되는 이 빨간색 점들이 경색 후 1일차에 많이 존재하다가 이후 점점 이 뉴트로필에 해당되는 빨간색 점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 매크로페이지 같은 경우는 경색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이 매크로페이지를 나타내는 빨간색 점들이 스팟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여기 박스로 이 까만색 점선 표시를 해놓은 영역이 이 심장 영역 중에서도 경색이 일어난 부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톨로지컬한 데이터랑 매핑을 해서 보면은 경색 초기에 유입되는 이 뉴트로필들이 심장 전체에 그냥 랜덤하게 유입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경색된 부위에 유입이 되고 있구나. 매크로페이지 같은 경우는 경색 후기에 경색된 영역에 집중적으로 리크루트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비중 기술이 싱글셀 레졸루션이 아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제한점을 또 한번 극복을 해보려고 저희가 분석적으로 이 각 스폿에 결국 이제 하나의 셀들이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이제 각 스팟에 포함되어 있는 셀 타입들의 컴포지션을 저희가 뭐 디컨볼루션 프레임워크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다시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하나의 점에 여러 개의 셀들이 들어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각 셀들, 셀 타입별로 발현하고 있는 마커진들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이미 글로벌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스팟에서 각 셀 타입에 해당되는 그 발현 패턴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경색 후 1일차에 지금 경색된 부위만 좀 확대를 해본 건데요. 이 경색된 부위에 1일차에는 이제 뉴트로필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 주황색 이 지금 이제 프로포션을 파이 차트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점이 주황색으로만 표시가 돼 있지 않죠. 근데 대부분이 이 주황색인 걸 봐서는 여기에 뉴트로필들이 상당히 몰려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유출해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수치화를 해서 뉴트로필이 정확하게 몇 퍼센트 인필트레이션 됐는지까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뭐 모노사이트 그리고 이제 뉴트로필
같은 경우는 초기 염증기에 경색 부위로 몰려드는 반면에 매크로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회복기에 경색된 영역으로 이제 모여드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뭐 T셀이라든지 B셀 등을 포함한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이제 이외의 면역 세포들은 이 경색된 부위로 리크루트되지 않고 심장 전체에 흩어져 있는 패턴이었고 또 침인되어 있는 양 또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은 저희가 심근경색 후 심장 면역 세포들의 시간적, 공간적 이질성과 역동성이 저희가 단일세포 전사체 그리고 공간 조사체의 통합 분석을 통해서 잘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심근경색 면역 반응의 이제 중추 역할을 하는 그 매크로페이지에 대한 이제 서브클러스터링 분석을 수행해 봤고 그 결과 여기 나와 있는 총 16개의 대식세포 하위군을 발굴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정상 상태부터 저희가 경색 후 시점에 따라서 우세한 서브셋을 묶어봤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이 매크로페이지 이 하위군 중에서도 1번, 3번, 13번에 해당되는 서브셋 같은 경우는 정상 상태의 심장에서만 대부분 존재하고 이 경색이 일어난 이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서브셋 같은 경우는 조직상주 대식세포일 것이고요. 반면에 이 4번, 10번 서브셋 같은 경우는 경색 후 1일차에 도미넌트했고 7번, 8번, 12번 서브셋은 경색 후 3일에서 5일에 좀 도미넌트하게 나타나고 또 2번, 5번 서브셋 같은 경우는 경색 후 5일에서 7일차 심장 조직에 도미넌트하게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 각각을 early macrophage, transient macrophage, 그리고 late macrophage로 명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직상주 대식세포 같은 경우에는 정상 상태에서 상당히 높은 빈도로 존재하다가 경색 직후에 그 양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후 경색 후 3일차 또는 이제 5일차부터 다시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경색 후 7일차까지는 이 정상 상태만큼의 그 양을 회복하지는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대식세포 하위군 중에서도 저희가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염증기에서 회복기로 접어드는 그 스위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기에 접어드는 3일에서 5일 차에 좀 특이적인 서브셋에 관심을 가졌고요. 이에 해당되는 서브셋이 여기 나와 있는 5번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5번 서브셋이 되겠고요. 이 5번 서브셋 같은 경우는 트램2 아니면 이제 뭐 SPP1 그리고 이제 또 카디악 리페어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뭐 TIMP2라고 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좀 특징으로 하는 이제 그런 서브셋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5번 서브셋에 이 트램2의 발현이 집중적으로 다른 서브셋에는 거의 발현이 없고 이 5번 서브셋에 상당히 발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트라젝토리 분석을 통해서 대식세포의 분화 경로를 좀 예측을 해봤는데요. 그 대식세포의 예측된 분화 경로는 모노사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얼리 매크로페이지, 트랜지언트 매크로페이지, 그리고 이제 레인 매크로페이지 순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실제 경색 시점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각 서브셋에 대한 그런 마커진들의 발현을 공간전사체 데이터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 트랜지언트 매크로페이지의 마커진이라고 하는 이제 요 HMOX1 같은 경우는 경색 후 3일차에 이 경색된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현을 하고 있고 또 레인 매크로페이지의 마커진인 트램2 같은 경우는 경색 후 5일차에 상당히 이제 집중적으로 이 경색된 부위에 몰려서 발현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티슈 레지던트 매크로페이지의 마커진 같은 경우는 전 시점에 걸쳐서 이 경색된 부위에 몰려들기보다는 심장 전체에 흩어져 있는 그런 패턴이었고 그 양 또한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 레이트 매크로페이지의 마커진인 트램2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경색 후에 이 회복 반응에 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이 트램2의 면역 염색 결과 단일 세포 시퀀싱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색 후기로 갈수록 경색된 영역에서 이 트램2의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웨스턴 블랏에서도 경색 후기로 갈수록 트램2의 발현량이 증가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저희가 이 웨스턴 블랏에 사용한 항체가 이 트램2
풀랭스의 트램2도 검출할 수가 있고 또 이 트램2가 액티베이션 되면은 솔루블 폼으로 클레비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솔루블 폼의 트램2도 같이 검출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안티바디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싱글셀 데이터에서는 경색 후 5일차에 정점을 찍고 7일차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트램2 발현을 나타냈었는데 웨스턴 블라트의 결과에서는 이 경색 후 5일차에 플랭스 트램2 발현이 가장 높아진 것까지는 일치했지만 오히려 경색 후 7일차에는 플랭스 트램2의 발현량은 줄어들고 이 솔루블 폼의 트램2 발현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를 저희가 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대식세포의 마커진인 CD68하고 트램2의 그런 이제 형광 염색을 통해서 이 심장에 존재하는 그 이제 트램2를 발현하는 셀들이 대부분이 이 다른 셀 타입이 아닌 매크로페이지에서 트램2가 발현을 한다라는 거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트램2를 발현하는 매크로페이지하고 저희가 이제 대조군으로서 그 얼리 매크로페이지 마커진인 CCR2 발현하는 이제 매크로페이지를 백스로 좀 분리를 해본 결과 CCR2를 발현하는 매크로페이지 서브셋 같은 경우는 경색 후 1일차에 확 늘어났다가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는 사실은 우리가 모노사이트 드라이브드 매크로페이지가 경색 후 상당히 이른 시점에 경색된 부위로 이제 심장 조직에 유입이 된다라는 걸 시사하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트램2를 발현하는 매크로페이지 서브셋 같은 경우는 경색 후 3일차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경색 후 이제 5일차의 정점을 나타내서 이제 앞선 싱글셀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트램2를 발현한 매크로페이지 서브셋 같은 경우는 CCR2를 발현하는 매크로페이지 서브셋에 비해서 대표적인 그 M2 마커진은 알지네이즈의 발현이 이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그럼 이 트램2를 발현하는 매크로페이지 서브셋은 아마 그 안티 인플라마토리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를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그런 이제 면역 반응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CCR2를 발현하는 매크로페이지 서브셋 같은 경우는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 또는 케모카인들을 이제 높게 발현하고 있는 반면에 트램2를 발현하는 매크로페이지 서브셋 같은 경우는 안티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 또는 케모카인들을 높은 수준으로 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 트램2를 발현하는 매크로페이지 서브셋이 이 심근경색 후기에 좀 이제 도미넌트하게 나타났고 또 그 성격은 안티인플라마토리일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프로인플라마토리 그 매크로페이지에다가 이 솔루블 폼의 트램2를 처리를 해보니까 이 IL-12B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스2와 같은 그런 프로인플라마토리 마커진의 발현이 솔루블 트램2를 주지 않은 경우보다 이제 떨어져 있고 반대로 그 알지네이즈 같은 이제 안티인플라마토리 진의 발현은 이제 증가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는 이제 또 솔루블 트램2 자체가 또 매크로페이지에 폴라리제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왠지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그럼 실제로 이 솔루블 트램2를 주면은 우리가 심근경색에서 뭔가 그런 조금 이제 그 심근의 그런 개선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동물 모델에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솔루블 트램2를 저희가 젤라틴 하이드로겔 믹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심근경색 마우스 모델에다가 한번 이제 인젝션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히 솔루블 트램2를 주면 그 효과가 너무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서서히 지속적으로 이 솔루블 트램2가 방출될 수 있도록 젤라틴 하이드로겔 믹스를 만들어 가지고 투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투여를 한 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심초음파 분석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솔루블 트램2를 투여한 경우에 PBS나 젤라틴 하이드로겔만을 투여한 그런 이제 대조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향상된 심초음파 기능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임팍 사이즈라든지 서바이벌 또한 이 솔루블 트램2를 줬을 때 훨씬 더 유의하게 개선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솔루블 트램2를 투여한 경우에 이 심근의 그 리모델링 정도라든지 뭐 파이브로시스 등의 조직학적인 측면에서도 대조군에 비해서 훨씬 더 개선되는 것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대식세포 외에도 저희가 당연히 뉴트로필 같은 거나 이제 다른 그 면역세포군에 대해서도 서브셋 분석을 할 수가 있었고요. 뉴트로필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 서브셋을 발굴했고, 덴드라이틱 셀에서는 6개의 서브셋을 이제 발굴을 했는데, 대식세포와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서브셋들이 심근경색 후 이제 시점에 따라서 상당히 역동적으로 그 분포 양이 바뀌어 가더라. 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저희가 단일세포 전사체 그리고 이제 공간 전사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심근경색 마우스 모델에서의 면역세포군 이질성 그리고 시공간적 역동성을 규명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경색 후 그 염증기에서 회복기로 넘어갈 때 이 TREM2라고 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특징으로 하는 대식세포 하위군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 솔루블 폼의 트램2를 심근경색 마우스 모델에 주입을 해본 결과 경색돼 있던 심장의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 개선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현진 교수님 연구팀하고 그리고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장기욱 교수님 연구팀이 이제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